네, 안녕하세요. C언어 기초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훑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점점 C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C언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포인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이 각각 4가지 영역에 나뉘어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4가지 종류의 영역이 무엇이 있었나 보면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힙, 그리고 스택 세그먼트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코드 세그먼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이었고 데이터 세그먼트에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문자열 이런 애들이 저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전역 변수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한 그 C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컴파일 과정에서 미리 이 변수들을 위한 공간을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스택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되는 변수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생성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힙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코드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우리가 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어떠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서 쓰고 필요 없어지면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영역이 힙 영역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지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그 동적 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택 세그먼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택 세그먼트에는 지역 변수와 함수의 파라미터 등이 저장이 되고 지난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얘네들은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이 컴파일 시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런타임 시에 그때 한 줄 한 줄 코드를 수행해 나가면서 스택에 푸시되고 팝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스택 세그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라이포 형식으로 자료를 운용한다. Last in, first out. 가장 늦게 들어온 애를 가장 먼저 활용을 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푸시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서 활용하는 게 팝이었죠. 그래서 스택은 지역 변수들과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저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메인 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와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들이 생성이 되었죠. int a, b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초기화가 되지 않은 지역 변수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a와 b, sum 그리고 sum 이 세 가지 변수가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로 할당이 됐고 이 변수들은 각각 4바이트씩을 차지하겠죠. 왜? int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는 형태이고요.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 그제서야 쓰레기 값이 3과 5라는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함수를 호출합니다.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기존에 있던 값들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스택이 쌓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쌓이게 되는 게 함수의 파라미터들인데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스택에 쌓일 때는 특징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쌓인다고 했죠. 그래서 int b가 먼저 스택에 쌓이게 되고요. int a가 그 다음에 쌓이게 됩니다.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add 함수에서는 add 함수에서 시작된 쌓인 스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메인 함수 안에서 쌓인 스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dd 함수에서 여기 밑에 있는 a3의 값을 활용한다든지 b5의 값을 활용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가 이 함수 안 혹은 대괄호로 영역 구분이 된 그 스코프 안에서만 활용 가능한 겁니다. 스택 자체가 다른 주소값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쌓고 들어왔더니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쓰레기 값이 있겠고요. 그래서 sum의 결과값을 계산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넣었을 때 비로소 8이라는 값이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값을 가지고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턴을 하게 되면 함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사용되었던 지역 변수들은 모두 팝 되게 됩니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 8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에 따라서 sum이라고 하는 메인 변수의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add 두 번째 호출한 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9로 바뀌었다가 팝 되면서 리턴 값 9를 sum 변수에다가 넣으면서 이 마지막 줄 코드를 수행했고요.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쌓았던 스택들도 모두 팝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역 변수들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스택에 어떤 식으로 쌓이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혼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활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다시 오늘 배울 내용을 저번 시간과 비슷한 예제지만 전역 변수 sum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 int a, b,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고요. add라고 하는 함수에 int a, int b라고 하는 지역 변수, 함수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한 종류죠. 지역 변수가 있는데 sum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짜여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스택이 운용이 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일단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면 메인 함수에 가장 먼저 들어오겠죠.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뭐겠어요? int a, b, sum이라고 하는 새 지역 변수를 위한 스택을 생성을 하겠죠. 차례로 a, b, sum이라고 하는 스택의 변수 공간을 생성을 했습니다.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3, b는 5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값이 변했겠죠. 그 다음에 add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쌓인 스택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새로운 스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함수의 파라미터인데 가장 뒤에서부터 앞으로 하나씩 쌓아야 하기 때문에 int b를 먼저 쌓고요. int 변수 5의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5가 쌓이겠죠. 그 다음에 int a가 쌓입니다.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쌓고 나서 들어왔더니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a와 b의 합을 대입하는 연산을 수행하려고 해요. 저번 시간의 예제와 다른 점이 뭐죠? 저번 시간에는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add 함수 안에서 int sum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고 나서 그 sum 변수의 합을 대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add 함수 안에 지역 변수 sum을 선언하지 않고 그냥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a 더하기 b의 값을 대입하려고 해요. sum이라고 하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이 sum이라는 애에다 대입하라는 거지? 오류가 날 수 있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이 같다면
지역 변수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변수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는 만약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해라고 하면 우리는 sum이라는 변수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이 지역 안에서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add 함수 스코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add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생성된 스택 안에 sum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쌓여있는 애는 b와 a밖에 없죠. sum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변수는 없어요. 그때서야 컴퓨터는 sum이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는 없구나. 그러면 보는 게 전역 변수를 찾는 거죠.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가 혹시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죠? 스택이 아니라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하는 아예 다른 영역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세그먼트 쪽을 보는 거죠. 데이터 세그먼트 쪽을 봤더니 sum이라는 전역 변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전역 변수라고 하는 애는 언제 생성이 됐을까요? 실행 시에 생성이 되나요? 아니요. 컴파일이 되는 시점에 생성이 되죠. 그래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네, 죄송합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즉 int ab sum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생성하기 전부터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는 sum이라는 전역 변수에는 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되는 전역 변수의 공간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되기 이미 이전에 컴파일 시점에 미리 여기 프로그램은 sum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필요하구나. 얘는 어디서든 가져다 써야 하는 아이니까 얘를 위한 공간은 미리 만들어 두어도 되겠다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전역 변수 sum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초기화가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sum이라는 전역 변수에 0이라는 값을 먼저 저장해 놓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는 0을 쓰지 않더라도 전역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0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초기화되지 않았더라도 전역 변수는 쓰레기 값이 아니라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결론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sum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생성이 되어 있고 초기화도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우리가 왔던 자리로 오면 값을 넣고 add 함수를 호출해서 int b, int a를 스택에 쌓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3과 5의 합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sum이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는 없어요. 지역 변수는 이 해당 스코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에 있는 sum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의미 있는 아니다? 의미가 없죠. 왜? 메인의 스코프와 add의 스코프는 전혀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게 add 함수에서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역 변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dd 함수에는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없네. 그러면 그제서야 전역 변수에 sum이라는 아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데이터 세그먼트에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sum이라는 애가 있네요. 그러면 그때 sum이 이 sum이구나. 전역 변수 sum이구나. 그러면 더한 값을 8을 sum이라는 애에다 넣어야겠다 하고 전역 변수 sum의 값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다면 지역 변수의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는 아마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먼저 활용할 거예요. 왜? 계속 지역 변수니까 스택을 보고 있을 거예요. 디폴트로 스택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스택에서 해당하는 지역 변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바로 얘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썸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없는 경우에 그제서야 컴퓨터는 전역 변수를 찾는다. 전역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에 저장이 되고, 전역 변수를 위한 공간은 4바이트 공간은 프로그램 실행 시가 아니라 컴파일 시에 생성이 돼서 미리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썸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의 값이 3 더하기 5, 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printf 썸을 해보면 당연히 몇이 찍힐까요? 전역 변수인 썸8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8의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면 함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스택이 팝된다고 했죠. 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8이라는 값이 사라질까요? 같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팝이라는 거는 스택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팝이 되면 A와 B, 지역 변수인 A와 B만 팝되는 거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지역 변수 썸이라고 하는 애는 8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턴 값 8을 가지고 썸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썸은 어떤 썸일까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썸인데 먼저 어디를 본다고요? 스택을 먼저 보는 거죠. 해당하는 지역 변수 스코프에 썸이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메인 함수 스코프에는 썸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구나, 지역 변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 썸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 리턴 값인 8을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수행하겠죠. 똑같이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의 스택은 그대로 있고 그 바로 위에 add 함수를 위한 스택이 쌓이겠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례차례로 쌓이기 때문에 int b라고 하는 값은 5가 쌓이게 될 거고요. int a는 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의 합을 썸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썸이라는 지역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 썸에다가 4 더하기 5는 9를 대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 sum 9의 값을 가지고 리턴하게 되면 함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함수에서 사용했던 스택이 팝되어야 하는데 이 팝되는 거는 스택에서만 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전혀 영향이 없다. 9의 값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고 스택에 있는 A와 B의 값만 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의 값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9의 값을 썸에다가 대입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메인 함수라고 하는 지역에는 썸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보지 않고 이 지역 변수 썸에다가 9라는 값을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9라는 값을 여기가 8이 9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되면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도 팝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만약에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가 종료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됐지만 종료되기 직전에 이 데이터 세그먼트를 보면 썸이라고 하는 값은 여전히 9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고 또한 스택에서만 푸시와 팝이라는 의미가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없다고 했어도 메인 함수에서 썸을 바라본다 하면 전역 변수 썸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 add 함수에서도 똑같이 썸이라고 하는 i를 쓸 수 있는 거죠. 전역 변수라고 하는 i를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스택은 함수가 호출되면 생기고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휘발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 i는 항상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자기 그 변수를 위한 공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 안에서도 계속 이 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이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도 이 sum이라고 하는 애를 대입해라 하면 전역 변수 sum을 보겠죠. 지역 변수에는 sum이라고 하는 i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역 변수를 볼 테고, add 함수에서도 sum이라고 하는 i를 썼다. 그러면 당연히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아이들은 스택에 휘발적으로 일회성으로 저장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하는 아예 다른 영역에 컴파일 시에 미리 생성된 공간을 자기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어디서든지 전역 변수의 값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가 다른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이유는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고 저장되는 영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스택은 일회성이지만 데이터 세그먼트는 컴파일이 되고부터 프로그램이 실행 종료되는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그런 성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총 정리로 조금 더 심화된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이 스택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잡한 내용 이해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